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자소서 면접만 놓고 보자면 면접의 중요성이 자소서 대비 10배 그 이상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많은 지원자들이 좋은 기회를 합격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탈락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부분을 바꿔야만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지 세 가지 포인트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감 넘치는 용모가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면접장을 들어설 때부터 자연스러운 눈빛으로 면접관들을 응시하고 걸음걸이에서 느껴지는 그런 자신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이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나 눈빛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데요. 대표적인 이유는 머릿속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면접의 방향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고 들어가기 직전까지 1분 자기소개를 머릿속으로 읊조리고 있거나 나의 약점에 공격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노심초사 걱정하는 듯한 머릿속에 잡다구리한 생각들을 가지고 면접장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표정은 자연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면접관을 응시할 수도 없겠죠. 면접을 잘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들 미묘하게 표정에서 눈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압박감이나 이제 불안감들은 우물쭈물하거나 주눅든 느낌을 전달할 수밖에 없고 관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약점을 파고드는 질문이 나왔을 때 움찔한다든지 혹은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리액션을 했을 때 면접관들은 이 지원자가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지는구나, 결여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장에 들어가기 직전부터는 머리를 깨끗하게 비우셔야 되고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서 면접관님들 한 번씩 바라보면서 아이 컨택하고 나 자신감 있게 자기소개를 해야겠다 라는 마인드로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면접관들이 어떤 질문을 나에게 던질지에 대한 부분은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면접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할까 어차피 걱정해봤자 무의미하고 산업과 직무에 대한 생각 명확하게 준비해 놓고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정확하게 정리하고 다음날 면접에서는 최상의 컨디션만 만들어 가서 난 준비된 만큼 자신감 있게 보고 오겠다 라는 마인드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무드를 만드는 게 이후에 이뤄지는 면접의 분위기를 좋게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준비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묻는 질문에만 명확하게 답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항상 묻는 질문에만 답변했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한 스크립트대로 질문이 나왔을 때 그거다 하고 줄줄줄줄줄줄줄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과 맞지 않게 본인이 준비한 답변만 시작부터 끝까지 뱉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질문을 끝까지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 동문서답을 하는 것이고 듣는 입장에서는 이 지원자가 말을 못 알아들었나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성과와 성취를 가지고 있고 그 경험을 얘기한다고 한들 우리가 회사 생활에서 이 지원자가 나는 A를 물었는데 계속 B, C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지원자들과 같이 일하고 싶은 상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이 준비된 성과와 성취, 경험, 역량을 자랑할 게 아니라 질문에서 묻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례를 본다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묻는다면 직무에서 어떤 역량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만 얘기를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본인은 A라는 인턴 경험을 통해서 적극성을 키웠습니다 라는 동문서답을 합니다. 필요한 역량이 뭐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 거지 다짜고짜 내가 어떤 경험이 있다 라는 얘기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오히려 탁월한 성과를 발휘했던 경험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A라는 인턴을 하면서 어떤 업무를 맡았는데 어떤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할 수는 있겠죠. 자, 같은 맥락에서 교환학생을 왜 갔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제가 너무 어렸을 적부터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고 주변에 자극을 받지 못했다,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자극을 받고 싶었다 라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래가지고 포용력도 키우고 글로벌 마인드를 키웠으며 삼성전자의 해외 영업의 일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했다라는 쓸데없는 얘기까지 주구장창하면서 답변을 길게 느리고 듣는 입장에서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얘기하는 TMI충이 되어서 면접관님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맙니다. 결국엔 묻지 않은 것까지 답변을 하거나 생뚱맞게 물은 거에 대한 답변이 아닌 본인의 경험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들 같이 일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지원자는 정말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자기 생각만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딱 좋습니다. 소위 말해서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과 진배 없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임원 면접으로 갈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짙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면접을 봤는데 1차 면접을 붙었다. 여러분들이 1차 면접을 그렇게 해서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이 영상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했지만 면접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차피 임원 면접에 가게 되면 최종에서 필터링이 될 거기 때문에 기존에 9배수로 선발했던 지원자 중에 3배수로 추려야 되니 기본적으로 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경험 자체가 다른 지원자 대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면접을 잘 봐서 올라간 게 아니라 다른 정량적인 부분
부분, 내가 뽑힐 만한 다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 뿐이지 본인이 성과, 성취, 역량만 보여주기 위해서 질문을 듣지 않고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준비된 답변만 하시는 분들, 최종 면접에서 2번, 3번 계속해서 떨어지고 물 먹고 멘붕 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준비된 답변이 있더라도 질문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내가 준비한 답변을 해야 자연스러운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십시오. 경험, 경력, 어필하는 거 최종 면접 합격과 무관합니다. 이분들께서 판단하는 건 뭐냐면 지원자의 이해 수준과 태도 그리고 인성이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과를 내봤냐가 절대 아닙니다. 지원자들 간의 차이점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가치관, 그리고 회사 생활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같이 일했을 때 정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원자인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더욱 어떤 특정 질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것은 바로 성과가 아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생각, 가치관 등이 핵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옴스잡스 채널에서는 별도의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을 통해서는 다양한 기사의 제공부터 라이브 피드백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쫄지 마시고 나만의 스타일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임원 면접으로 갈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1차 면접 같은 경우에 정말 떨어지면 문제가 큰 겁니다. 왜냐면 1차 면접은 약간 필터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스펙이나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1차 면접을 통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도 그렇고 직무 역량을 강조할 때도 그렇고 정말 끈덕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도전 정신을 키웠다. 자,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갖고 있다. 내가 시킨 일도 아닌데 직접 했다 등등의 어필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서 정말 내가 다른 지원자들과 다르다라는 걸 그분들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전략적으로 본인이 차별화하고 싶다면 남들이 대다수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것들은 반드시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실패를 좋아합니다. 수많은 실패가 저를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은 자아도취하게 만들어서 제가 뭐 때문에 잘했는지 알 수 없게 만들지만 실패는 제가 뭐가 부족해서 실패를 하게 됐는지 명확하게 마주하게 해주고 그걸 반드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자극과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라는 식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제대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지, 도전정신을 키워왔다,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키워왔다, 분석력을 키워왔다 얘기한들 어차피 빅데이터 자격증을 땄다거나 MD 하면서 뭐 데이터 분석을 해봤다거나 공모전 하면서 시장조사를 해봤다거나 분석이라는 유사 경험들을 다 서로 가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대외활동하고 봉사활동하고 동아리 이끌고 커뮤니케이션 역량 다 비슷한 역량, 다 유사한 키워드와 유사한 경험들을 서로 그냥 뒤죽박죽 섞어가면서 서로 도전정신, 커뮤니케이션, 분석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 전쟁에 참여해서 똑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경험만 다르게 제시한다고 과연 그분들이 설득력 있게 여러분들의 캐릭터와 색깔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더욱 여러분들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블로그에 있는 SK 하이닉스 합격 분 경우에는 반복되는 탈락을 할 때는 자기소개를 인턴을 하시면서 주요하게 성과를 냈던 경험을 중심으로 자기소개를 구성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 최종 면접에서는 오히려 본인을 소개할 때 너드라고 소개를 하셨다고 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게 생긴다면 거기에 미친듯이 파고들고 한껏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소개하고, 그리고 지금은 뭐에 미쳐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연결함으로써 자신의 캐릭터를 명확하게 전달한 결과 좋은 인상을 갖고 면접을 끌고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포스코에 합격한 그냥 생신입분도 있습니다. 인턴이나 실무 경험 없이 바로 취업을 하신 케이스인데요. 다른 지원자들이 역량이나 성과나 성취를 강조하는 와중에도 기본기를 통해서 기본기에 집중하는 게 정말 가장 빠른 발전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느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본인이 기본기를 중시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런 자기소개를 하고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받고 면접 분위기를 끌고 간 결과 합격하실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직무 역량 키워드 따와가지고 거기다 내 경험 붙여서 어필하는 게 정말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아니요, 없습니다. 확실히 없습니다. 여기서 누가 빨리 벗어나서 누가 빨리 본인만의 캐릭터와 색깔을 찾아서 그걸 토대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차별화가 시작이 될 거고 여러분들을 뽑아야만 되는 이유를 면접관님들이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쫄지 않고 나만의 스타일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단점, 약점을 파고드는 질문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학부생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너 실무 경험 없잖아. 자, 이렇게
이렇게 지적을 받더라도 자신감 있게 돌파하시면 됩니다. 실무를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할 자신은 있다 라고 던져놓고 관련된 사례 제시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또는 실무는 안 해봤지만 내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직무 지식이나 전공적인 백그라운드가 그래도 나는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 수준과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돌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너 경제도 모르는데 해외 영업 업무 할 수 있겠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쫄면 안 되고 여기에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경제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어문 전공이면. 다만 내가 어문 전공이기 때문에 갖는 강점이 있겠죠. 언어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라든지, 혹은 공대적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이해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든지, 혹은 무역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역 지식을 활용해서 더 빠르고 정확한 물품 인도와 납기 준수를 할 수 있다든지, 본인이 가진 걸로 돌파하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갖는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집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단점을 파고들든 약점을 파고들든 당당하게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탄탄하게 기본기부터 갖추고자 하시는 분들, 스펙을 뛰어넘는 면접의 기술, 그리고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 통해서 기본 개념 확실하게 다져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